자, 여러분 10분이 됐기 때문에 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저를 오늘 처음 보신 분들도 있어서 다시 소개를 해보자면 이번 주 화, 목, 금 3번 수업만 그 현식쌤이 일이 있으셔서 못 나오게 되셨고요. 저는 이제 대신 나오게 된 데이터 강사인데 제 이름은 권보미라고 합니다. 알겠죠? 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 클래스 수업을 나갈 거고요. 내일은 상속 개념 나갈 거거든요. 네, 이거 나간 다음에 바로 좀 파이썬을 이용해서 재밌는 아마 그게 맞다면 게임 만들기 수업이 예정되어 있어요. 네, 근데 이런 거 이제 잘 알고 계셔야 그 수업도 쉽기 때문에 열심히 듣길 바랍니다. 자, 저번 시간에는 여러분 화요일 날 딕셔너리 수업을 했었는데요. 저번 시간에 안 오신 분들은 아마 이거 하기가 조금 헷갈렸을 수도 있는데 근데 그래도 하셔야 돼요, 여러분. 제가 이거 숙제로 내드린 거 보시면은 중간에 안 배운 부분도 나오거든요. 근데 이거를 아예 안 배웠는데 문제를 어떻게 풀으라는 거야 라는 마음을 가지면 여러분 이 코딩은 잘 할 수가 없습니다. 코딩이란 만약에 여러분이 어떤 어플을 만들고 싶어요. 앱을 만들고 싶어요. 그러면은 어플 만들고 싶다? 그러면은 이제 코딩을 안 배웠으니까 못하겠다 이러고 포기하시면 안 되고요. 하나도 모르는데 일단 해볼까? 이러고 박치기로 공부하셔야 돼요. 박치기로. 그러니까 맨 땅에 헤딩식으로 공부를 하셔야지 더 남는 것도 많고요. 실제로 이렇게 그 코딩을 배우기 시작해서 지금 되게 높은 자리까지 올라가 있는 분들이 많아요. 알겠죠? 어쨌든 제가 하려는 말은 모르는 게 있어도 찾아서 하면 된다. 오케이? 왜냐면 마치 오픈북 시험 같은 느낌이잖아요. 코딩은. 구글에 항상 검색해도 되니까. 자, 어쨌든 이거 문제 같이 풀어보면서 저번 시간에 배웠던 딕셔너리를 한번 복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요일에 못 오셨던 분들은 조금 더 열심히 들어주세요. 자, 우리가 딕셔너리 배우기 전에는 리스트를 배웠었는데요. 리스트에는 숫자를 어떤 식으로 넣나요? 데이터를 어떤 식으로 넣나요? 뭐 이런 식으로 넣죠. 만약에 뭐 A라는 리스트가 있다고 하면 대괄호로 감싸서 뭐 만약에 저 가격들을 넣는다고 하면 1000, 1200, 1800 이런 식으로 넣잖아요. 그쵸? 근데 이제 리스트의 단점은 뭐냐면은요. 메로나 폴라포 빵빠레 이런 정보가 들어가 있지 않아요. 그래서 만약에 누군가 빵빠레 가격이 궁금해서 저걸 프린트 해달라고 하면 우리는 빵빠레가 몇 번째 인덱스인지를 알고 있어야만 해요. 근데 지금은 아이스크림이 3개라서 그게 가능하지만 아이스크림 추가될수록 그게 불가능하다. 그쵸? 그래서 리스트에 이런 인덱스를 외우고 있어야 된다라는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쓸 수 있는 게 딕셔너리라는 데이터 저장 구조입니다. 오케이? 자, 그래서 아이스크림 프라이스라는 이름을 가져야 된다고 했으니까 이거 적어주시고요. 딕셔너리 적는 구조 같은 건 인터넷 찾아보시면 금방 나올 거고요. 자, 여기서 시키는 대로 한번 데이터를 저장해 볼까요? 자, 메로나는 1000원, 그리고 폴라포는요 1200원, 그리고 빵빠레는요 1800원 이런 식으로 적어주시면 됩니다. 이거 딕셔너리 쓸 때 생각보다 뭐가 헷갈린다고 했었죠? 여러 데는 는이고 여기 이 키랑 밸류를 이어주는 얘는 이 콜론으로 적어야 된다 이런 게 조금 헷갈리고요. 데이터 사이에 콤마 적어야 되는 거 이런 거 헷갈려서 자꾸 오류가 많이 나는데 이런 건 뭐 외우고 있는다기보다 그냥 안 될 때마다 그때그때 구글에 검색해서 왜 오류 나는지 찾아보시면 돼요. 어쨌든 이런 식으로 저장해서 딕셔너리를 표현할 수 있고요. 자, 근데 이제 이미 만들어진 딕셔너리에는 아이스크림 정보 3가지가 들어가 있는데요. 밑에서 시키는 게 뭐죠? 아이스크림 2개의 정보를 추가해 달래요. 그쵸? 자, 만약에 여러분 리스트에 우리가 어떤 가격을 추가하고 싶으면 어떻게 했었죠? 리스트 이름 적은 다음에 점 어펜드 이런 식으로 했었던 거 기억나나요? 그래서 만약에 뭐 1200원을 추가하고 싶다 뭐 이런 식으로 리스트의 가격을 추가했었는데 이제 딕셔너리에다가는 어떻게 추가를 한다? 여러분 리스트에다가는 가격만 띡 이렇게 적어도 되는 이유가 뭔가요? 리스트는 어떤 값 추가할 때마다 인덱스가 하나씩 올라가면서 자동으로 라벨링이 되잖아요. 그쵸? 근데 딕셔너리는 여러분 이렇게 자동으로 라벨링 되는 인덱스 같은 개념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키를 직접 정해줘야 된단 말이죠. 그쵸? 그래서 딕셔너리에다가는 점 어펜드 같은 식으로 데이터를 추가할 수는 없고요. 직접 써줘야 됩니다. 어떻게? 딕셔너리 이름 적으시고 여기에다가 이제 키 이름을 적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키가 조스바라고 할 때 얘의 가격은 뭘로 하겠다? 1200으로 하겠다. 이런 식으로 추가를 해주시면 돼요. 자, 그러면 뭐 똑같은 방법으로 월드콘도 한번 해볼까요? 월드콘은 1500원 이렇게. 네. 그리고 잘 추가됐는지 보기 위해서 한번 저 딕셔너리를
프린트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이스크림 프라이스를 넣어서 프린트를 해보시면 느리네요. 네, 이렇게 나오죠. 네. 그리고 여러분이 보면 알 수 있다시피 딕셔너리는 대괄호가 아니라 이렇게 중괄호로 둘러싸여 있는 걸 알 수 있고요. 메로나, 폴라포, 빵빠레, 조스바, 월드콘 이런 것들 키라고 부르고 여기 나와 있는 이 가격들이 밸류입니다. 아시겠죠? 네, 어쨌든 자, 3번 문제로 넘어갈게요. 자, 여기서는 이제 딕셔너리에서 메로나 가격만 출력하라 라고 나와 있는데요. 그냥 1000 이러고 띵 나오는 게 아니라 메로나 가격은 1000원이라고 이렇게 예쁘게 출력을 해달래요. 그죠? 그래서 저런 식으로 하고 싶으면 뭐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보통 이렇게 많이 쓰죠. 어떻게 할 거냐면 메로나 가격 그리고 내가 넣고 싶은 값을 이렇게 중괄호로 뚫어줍니다. 이렇게. 그리고 중괄호에 들어가야 되는 값은요. 점 포맷 한 다음에 괄호 안에 써주시면 되는 거죠. 그쵸? 그리고 메로나 가격을 출력하고 싶으면은요. 제가 만들었던 이 딕셔너리에서 키가 메로나라는 것만 알려주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요. 네. 그러면 이제 키를 메로나로 가진 애의 밸류인 1000이 여기에 들어가겠죠. 그쵸? 그리고 그 1000은 여기 빈칸 뚫어놨던 중괄호에 들어가서 예쁘게 출력이 될 거예요. 한번 볼까요? 출력하고. 예, 출력하고 봤더니 이렇게 예쁘게 나오네요. 그죠? 메로나 가격은 1000원 이렇게. 맞습니까? 네. 자, 이제 4번 문제 볼게요. 자, 딕셔너리에서 메로나 가격을 1300으로 수정해달라. 아, 가격을 수정해야 되는구나. 그리고 또 어떻게 하래요? 메로나 가격만 또 출력하래요. 그쵸? 그럼 메로나 가격 수정할 때는 어떻게 할까요? 그냥 여기 위에 추가했던 거랑 똑같이 해주시면 돼요, 여러분. 근데 이제 메로나 가격 해달라 했으니까 메로나로 바꿔주고 그냥 1300이라고 쓰면은요. 어떻게 된다? 원래 메로나가 얼마였나요? 원래 메로나는 1000원이었잖아요. 근데 제가 키를 똑같이 한 다음에 새로운 값을 주면은요. 그냥 새로운 값으로 덮어쓰기 되는 겁니다. 1000이랑 1300 둘 다 저장할 수 없기 때문에 1000은 그냥 지워버리고 1300이라는 새로운 값을 저장하는 거죠.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주시면 되고요. 뭐 또 메로나 가격만 출력해라? 위에 있는 거랑 똑같은 거 이거 복붙하면 되겠는데요. 그쵸? 그리고 실행을 해보시면 뭐가 나온다? 메로나 가격이 1300원으로 예쁘게 바뀌었네요. 그쵸? 네. 자, 이제 딕셔너리에서 빵빠레 삭제하는 거 한번 해볼게요. 우리 리스트에서는 값을 어떻게 삭제했었죠? 그거랑 똑같거든요. 리스트에서 값 삭제할 때 delete, del 이거 썼던 거 기억나시나요? 네. 여기 딕셔너리에서 값 삭제할 때도 똑같습니다. delete 이렇게 써주시고요. 딕셔너리 이름 적고 그리고 키가 빵빠레인 거를 삭제를 해야 되니까 빵빠레 뭐 이렇게 적어주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네. 이렇게 적고 나서 진짜 잘 삭제됐는지 봐야 되니까 한번 저 딕셔너리를 출력을 해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출력한다고 해놓고 실행해볼까요? 그러면 네, 여기 보이시나요 여러분? 원래 있던 빵빠레가 없어졌어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뭐 딜리트 이용하면 된다. 뭐 팝이라는 함수를 이용해서 삭제할 수도 있는데 그거보다 뭐 보통 딜리트를 더 많이 쓰죠. 자, 어쨌든 이제는 딕셔너리에 여러분 몇 개가 됐나요? 아이스크림이 4개가 됐죠. 그쵸? 근데 이제 그냥 딕셔너리를 적어도 이렇게 프린트가 되기는 하는데 제가 원하는 6번 같은 방식으로 딕셔너리를 출력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 뭐 리스트에 있는 값 하나씩 출력하고 싶을 때도 우리 반복문, for문 썼었잖아요. 그쵸?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for i in 하고 딕셔너리 이름 써주시면 이거를 여러분 딕셔너리를 돌면서 내가 하나씩 뽑아오겠다. 그 뽑아온 놈을 i라고 부르겠다라는 소리인데 이 i가 뜻하는 게 뭐였나요? 메로나, 폴라포, 빵빠레 같은 이런 키였나요? 아니면 1000, 1200, 1800 같은 밸류였나요? 예, 키였었죠. 키. 이렇게 돌면서 가져오는 건 키였고요. 그러니까 디폴트 값이 키인데 이렇게만 써놓고 i라고 하면은 얘가 키를 가져오는 건지 밸류를 가져오는 건지 좀 헷갈렸단 말이죠. 그래서 조금 정확하게 t, 즈 이렇게 써주는 게 낫다고 했습니다. 그래야 나중에 헷갈릴 일이 없어서요. 자, 어쨌든 그러면 요런 형태로 출력을 하고 싶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프린트하고 제가 원하는 형태를 적어줄 거예요. 그래서 어쩌구 가격은 어쩌구다 이렇게 적고 싶은 거니까 저 어쩌구가 들어가고 싶은 부분을 중괄호로 뚫어줬었죠. 그죠? 그래서 어쩌구의 뭐다? 가격
여기 또 뚫고 나서 어쩌고 원 이렇게 써주시면 된다 했죠. 그쵸? 그리고 이 중괄호에 들어갈 변수들을 뒤에서 점 포맷 한 다음에 차례대로 적어주시면 됐었죠. 그쵸? 그래서 첫 번째에 들어갈 거는 뭔가요? 메로나, 폴라포, 조스바, 월드콘 이런 걸 뭐라고 부른다고요? 키라고 부릅니다. 키. 근데 우리가 키에서 뽑아온 애를 i로 부르겠다라고 했기 때문에 그냥 i를 적어주시면 돼요, 여러분. 이렇게. 그죠? 자, 그 다음에 여러분 두 번째 중괄호에 들어갈 거는요. 이번에 1300, 1200, 1200, 1500 같은 뭐다? 가격인데요. 쟤는 뭐죠? 밸류예요, 밸류. 그쵸? 그래서 여러분 키가 i일 때 밸류를 어떻게 표현한다? 아니 아까 전에 우리가 메로나 가격 같은 거 뽑고 싶었을 때 이런 식으로 썼었잖아요, 여러분. 그죠? 딕셔너리 이름 적고 대괄호 안에다가 키 이름 적어주는 식으로 했잖아요. 얘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그냥 딕셔너리 이름 적고 여기 대괄호 안에 키. 근데 키가 i라면서요, 그쵸? 키 i를 이렇게 적어주시면 그러면은 얘가 뜻하는 게 뭐다? 밸류입니다, 밸류. 아시겠죠? 네. 그래서 이거 한번 실행해 보시면은요. 잘 나오나 봤더니 네, 잘 나오네요. 제가 원했던 대로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하면 되고, 자, 이제 다음 7번을 한번 보실게요. 자, 7번은 뭐다? 딕셔너리에서 이번엔 아이스크림 판매 금액의 총합을 구하여라 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것도 뭐 제가 저번 시간에 가르쳐 드린 적은 없거든요. 근데 이거는 찾으면은 정말 충분히 나오는 거라서 너무너무 쉽게 풀 수 있으셨을 텐데, 우리가 딕셔너리에서 값 어떻게 구할지는 몰라도 그냥 숫자를 더하는 거는 여러분 할 수 있으시잖아요. 배워서. 뭐 엑셀에서도 함수 이름 똑같이 쓰죠. 뭐예요? 숫자 더할 때는 sum이라는 애를 많이 씁니다. 그쵸? 자, 여기도 sum을 써야 되는데요. 일단 출력하라 그랬으니까 프린트 해주시고요. sum하고 여기 괄호 안에다가 이제 더하고 싶은 값을 적어주시면 되는데요. 우리는 어떤 애들을 더하고 싶은 거죠? 금액을 더하고 싶은 거죠, 여러분. 그쵸? 지금 저 딕셔너리에 금액은 키로 들어가 있어요? 밸류로 들어가 있어요? 네, 밸류로 들어가 있죠? 그죠? 그래서 여기는 그냥 간단하게 어떻게 써주시면 되냐면 저 딕셔너리에 아까 전에 우리 키들을 표현할 때는 .키즈 이렇게 썼었잖아요. 그쵸? 그래서 여기는 밸류들을 표현하고 싶으면 그냥 .values 이렇게 써주시면 됩니다. 이게 다예요. 이게 다예요, 여러분. 그러면 딕셔너리에 있는 밸류 전부 다 긁어와서 더해줘. 그리고 그걸 출력해줘.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걸 실행해 보시면 5,200원 제가 원하는 값이 나왔네요. 그러니까 이런 거를 여러분 막 집에 가가지고 막 이 두 줄을 복사해서 포스트잇에 쓴 다음에 달달 외운다. 가 아니에요, 여러분. 한번 배우고 까먹고 나중에 쓸 때 검색해서 다시 찾아 쓰시면 돼요. 알겠죠? 이런 거 외우는 건 아닙니다. 자, 어쨌든 이제 요거 이렇게 경계선 그어놓고 제가 이제 안 배운 부분 나온다고 해놨는데요. 이 부분도 조금 중요하고요. 위에서 썼던 딕셔너리는요. 키 하나에 밸류 하나. 밸류가 이렇게 값 하나로, 그것도 이제 형태가 어떤 형태? 정수 형태, 인트 형태로 이렇게 하나씩만 있었잖아요. 근데 저 밸류에는요, 여러분 리스트를 넣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딕셔너리를 또 넣을 수도 있고요. 굉장히 다양한 형태가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밸류예요, 밸류에. 그래서 여기를 봤더니 여러분 뭐래요? 키는 이름이고요. 밸류에 두 개가 있어야 된대요. 가격도 있어야 되고 재고도 있어야 된대요. 그쵸? 저런 식으로 딕셔너리를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렇게 어렵지는 않고요. 그냥 딕셔너리 만드는 형태로 똑같이 만드는데 일단 뭐 키는 이름이라 했으니까 키는 이름 메로나 이렇게 해볼까요? 그리고 이제 지금 이 자리에 밸류를 적어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이 밸류가 300 이렇게 하나가 아니라 300도 적어야 되고 20도 적어야 된단 말이죠. 그쵸? 그러면 데이터를 여러 개 넣고 싶으면 어떻게 해요, 여러분? 데이터를 여러 개 넣으려고 쓰는 게 리스트랑 딕셔너리예요. 그쵸? 그래서 지금은 뭐 숫자만 넣으면 되기 때문에 뭐 그냥 간단하게 리스트 넣으면 되겠네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적어주시면 됩니다. 300 그리고 20 이렇게. 자, 그 다음에 뭐 밑에는 이제 뭐 똑같은 방식으로 해주시면 되겠죠. 이거를 다 복붙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비비빅 그리고 400에 3개 400에 3개 조스바 250에 100개. 네, 맨 마지막에는 쉼표 빼주시고. 이거예요, 여러분. 위에랑 그냥 뭐만 달라진 거예요?
밸류 자리에 리스트가 들어갔다. 이것만 달라진 겁니다.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주시면 되고요. 이거 여러분 한번 출력 한번 해볼까요? 우리 프린트하고 그냥 여기 자리에 딕셔너리 이름 그대로 넣어주시면은요, 실행하면 뭐가 나오느냐? 이렇게 나오네요. 여러분 이거 보시면은 그냥 위에 있는 딕셔너리랑 별로 다를 게 없어요. 여기 이렇게 값 하나하나 나왔던 거에 반해서 이제 얘는 리스트가 밸류로 들어간 것 뿐이죠. 네, 뭐 어렵지 않습니다. 자, 어쨌든 이렇게 넣은 다음에 이제 9번에서는 뭘 하라 그랬냐면요, 메로나의 가격만 출력해달래요. 가격만, 재고 말고 가격만, 그죠? 심지어 이렇게 예쁘게 출력을 해달래요. 이런 형태로, 그쵸? 그럼 한번 해볼게요. 프린트하고 여기 문자열을 쓴 다음에 메로나의 가격, 그리고 내가 넣고 싶은 데이터 들어갈 자리에 중괄호로 빈칸을 뚫어 주시고요. 문자열 벗어난 다음에 점 포맷, 그리고 괄호 안에 이제 여기 빈칸에 들어갈 값을 넣어주면 된다 그랬죠. 자, 그래서 위에서 했던 거 기억하고 이렇게 아이스크림 한 다음에 메로나가 키였으니까 대괄호 안에 키인 메로나를 적어주면 되지 않을까? 이러고 쓰면 여러분 이거 올바른 결과가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안 나오는데요. 왜 그러냐면 한번 실행을 해볼게요. 실행하고 밑에를 보시면요, 이게 뭐죠? 메로나의 가격은 리스트 1 이렇게 나왔네요. 그쵸? 왜 그럴까요? 지금 그냥 키가 메로나인 A의 값을 찾아줘 라고 했기 때문에 얘는 제대로 나온 게 맞아요. 여러분 값을 찾아달라 그래서 진짜로 값인 이 리스트가 그대로 나왔잖아요. 그쵸? 근데 이제 문제에서 원하는 건 뭐다? 재고 말고 가격만 알려달라, 가격만 알려달라 이거죠. 그쵸? 자, 그래서 여러분 밸류가 300, 200 이렇게 리스트예요. 그럼 저 리스트에서 값인 가격인 300만 뽑아내고 싶으면 어떻게 하면 되죠, 여러분? 리스트에서 원하는 값 뽑아내고 싶으면 인덱스를 썼어야 됐었죠. 그쵸? 그래서 그냥 대괄호 하고 원하는 값에 인덱스 적어주시면 됩니다. 300은 제일 앞에 있으니까 인덱스가 0이겠죠? 맞습니까? 그래서 얘 자체가 지금 리스트예요. 그럼 저 리스트 뒤에다가 그냥 대괄호하고 0. 이게 끝이에요, 여러분. 이거요. 그래서 이대로 한번 출력을 해보면 네, 드디어 저희가 원하는 형태가 나왔네요. 맞죠, 여러분? 네. 처음이라 헷갈리실 수는 있지만 하다보면 어려운 일은 아니에요. 이게 뭐다? 이게 밸류인데 걔가 리스트다. 그래서 리스트에서 0번째 값 갖다 줘. 그래서 300만 예쁘게 가져올 수 있는 거죠. 아시겠죠? 네.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딕셔너리에다가 데이터를 추가하고 싶대요. 근데 아까 전에 딕셔너리에 데이터 추가할 때 어떻게 했었나요? 그냥 요거 딕셔너리 이름 적어주고 뭐 키 적어주고 값 적어주면 되는 거죠. 그죠? 키는 월드콘으로 하는 거고요. 값을 적어줄 건데 우리가 지금 밸류를 어떤 형식으로 저장하고 있다? 네, 리스트 형식으로 저장하고 있으니까 해봤던 대로 그대로 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요거예요, 요거. 그 다음에 잘 추가됐는지 보기 위해 여기서도 한번 딕셔너리를 이렇게 뽑아볼게요. 뽑았더니 잘 추가가 됐네요, 여러분. 그죠? 월드콘은 500원에다가 7개 남았다. 이렇게. 그죠? 네. 자, 그러면 이제 방문문을 이용해서 딕셔너리를 출력하고 싶은데요. 이제 조건이 있죠. 가격 말고 이름이랑 재고만 출력해 달래요. 맞습니까? 그럼 위에서 했던 거랑 비슷하게 하시면 되는데요. 일단 for I in 하고 저 딕셔너리를 돌아달라고 할게요. 그럼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딕셔너리에서 반복문 통해서 돌면서 한 개씩 가져와라 이러면 이 가져온 게 뭘 의미한다고요? 키를 의미한다고 했었죠. 그쵸? 그래서 여기다가 사실 점 키즈는 적어줘도 되고 안 적어줘도 되는데 이제 나중에 우리가 보고 헷갈릴 것을 대비해서 보통은 적어주는 게 낫다고 했어요. 이렇게. 그죠? 자, 어쨌든 반복문을 돌면서 뭐 요런 형태로 내고 싶다? 그럼 저 형태를 만들어 볼게요. 점 포맷 이용하면 되시죠? 그래서 여기서 제가 원하는 형태를 만들겠습니다. 빈칸의 재고는 빈칸 개 이렇게 만들면 되겠네요. 그쵸? 그러니까 상황에 따라서 값이 변해야 되는 부분을 다 저 중괄호로 뚫어준다 이거죠. 이런 부분들을. 그죠? 그리고 뒤에 점 포맷하고 저 중괄호에 들어가는 부분을 적어주시면 됩니다. 맞습니까? 네. 자, 그러면 이제 맨 앞에 있는 요 빈칸에 들어가야 될 거는요. 메로나 비비빅 조스바 이런 애들은 뭐다? 키였다, 키. 근데 지금 우리가 키에서 데려온 애들을 I라고 부르기를 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I 적어주시면 되고요.
자, 그러면 뒤에는요. 여기 적혀야 될 부분은 재고인데요. 뭐 일단 여러분이 만약에 헷갈렸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래서 딕셔너리에서 내가 원하는 키의 밸류를 가져오겠다 이렇게 쓰면은요, 여러분 이거 답 맞나요? 안 맞나요? 얘도 이제 안 맞죠. 왜요? 난 재고만 쓰고 싶은데 여러분이 아예 그냥 밸류 전체를 가져와 버렸기 때문에 밸류 전체가 통째로 들어가 버리게 된 거예요. 그죠? 그러면 나는 가격은 필요 없고 재고만 있었으면 좋겠으니까 얘도 어떻게 하면 되나요? 지금 밸류 자체가 리스트 형태라고 했었잖아요. 리스트에서 원하는 값 뽑아내려면 뒤에 인덱스 적어주면 되잖아요, 여러분. 그죠? 그 대괄호 해서 두 번째니까 인덱스는 1이겠네요. 이런 식으로 적어주시면 되는 거죠. 맞습니까? 그래서 대괄호, 그러니까 지금 아이스크림하고 아이 이게 뭐다? 이게 뭐라고요? 밸류라서 리스트예요. 그러면 이제 뒤에 있는 얘는 뭐다? 리스트에서 이제 1번째 인덱스에 있는 놈을 데려와 달라 이런 거라고요. 그죠? 자, 그래서 이거 한번 실행해 볼게요. 그러면은 제대로 나왔네요. 그죠? 20개, 3개, 100개, 7개 이렇게. 오케이. 네.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12번은요, 업데이트인데요. 업데이트 같은 거 이제 잘 모르겠어도 뭐 검색으로 충분히 해결할 수 있어요. 자, 봤더니 조스바이 제곱을 70으로 바꾼 다음에 이 테크보이 가격을 추가해달라는데요, 여러분. 그죠? 근데 그걸 한 줄의 코드로 완성하래요. 그럼 어떻게 할까요? 업데이트는 뭐 검색해 보셨으면 알겠지만, 이렇게 딕셔너리 이름 적은 다음에 .update라는 함수를 이용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헷갈리면 안 되는 게 함수 이용하는 거기 때문에 여기가 소괄호예요, 소괄호. 이것도 막 딕셔너리라서 중괄호 하시면 안 됩니다. 자, 어쨌든 소괄호 쓴 다음에 뒤에 있는 애를 추가하겠다 이러면 돼요. 근데 여러분 조금 헷갈리는 게 우린 지금 수정도 해야 되고요. 그죠? 재고를 70으로 바꿔야 되잖아요. 그리고 데이터를 추가도 해야 돼요. 그럼 수정도 하고 추가도 하고 한꺼번에 하려면 어떻게 할까요? 근데 애초에 수정이랑 추가랑 형태가 많이 다르지 않습니다. 똑같아요. 왜요? 리스트에다가 추가해 줄 때는 어떻게 했어요? append 이렇게 했었죠. 그쵸? 근데 여기에서는 append가 아니라 어차피 인덱스 없어서 키로 구분을 했었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마치 덮어쓰기 하는 식으로 마치 새로운 값 추가하는 거랑 비슷한 형태로 했었잖아요. 그쵸? 얘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그냥 새롭게 내가 뭐라 그러지? 새로운 딕셔너리를 써주시면 돼요. 새로운 딕셔너리. 그래서 내가 하고 싶은 내용 다 적어. 어떻게? 조스바는 원래 있던 놈입니다, 여러분. 조스바를 어떻게 하고 싶대요, 지금? 원래 뭐였지, 조스바가? 250원에 100개였잖아요. 근데 이걸 70개로 바꿔달래요. 그럼 뭐 250은 여전히 똑같겠네? 그럼 100 대신에 그냥 70 쓰시면 돼요, 여러분. 그래서 이걸 새롭게 추가한다? 그럼 여러분, 키 하나에 밸류가 여러 개일 수는 없어요. 그래서 원래 조스바가 키웠던 놈을 이걸로 그냥 덮어쓰기, 원래 거 없애버리고 얘로 바꿔치기 하는 거죠. 그죠? 그럼 그냥 새롭게 추가하고 싶은 데이터 그냥 적어주시면 돼요. 똑같은 방식으로요. 그러니까 뭐다? 수정이랑 추가랑 그렇게 다르지 않다. 뭐 가격이랑 뭐 이렇게 재고 뭐 그냥 이렇게 적어주시면 됩니다. 네. 이렇게 적은 다음에 잘 바뀌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아이스크림 딕셔너리를 한번 어떻게 한다? 출력해본다. 네. 그래서 프린트 아이스크림 적고 봤더니 여러분 잘 바뀌었나 볼까요? 자, 조스바는요 원래 얼마였다? 아니 원래 100개 남아있었는데 70개로 잘 바뀌었네요. 그쵸? 그리고 월드콘 한 다음에 이제 원래 없었던 탱크보이가 새롭게 추가가 됐죠. 그쵸? 네. 그래서 업데이트 뒤에 딕셔너리 적어가지고 이렇게 수정이랑 추가를 한꺼번에 할 수가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뭐 숙제는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하고요. 이제 클래스 내용 나갈게요. 잠깐만요. 이거 올려드려야 되는데 는 이따가 할게요. 새 노트를 열어주세요, 여러분. 아니 뭐 밑에다가 하셔도 상관없고요. 저만 열게요. 오늘 클래스 나갈 건데 이 부분이 조금 중요하고요. 뭐 다른 수업, 특히 자바 같은 데에서 클래스를 이미 배워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이게 제대로 안 들으면 조금 개념이 헷갈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제대로 들어주세요. 네,
자, 시작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열심히 들어주세요. 아, 이거 열심히 안 들으면 되게 헷갈리는데요. 이거는 되게 많이 쓰이는 개념이기 때문에 잘 알아두셔야 돼요. 이런 거를 잘 알아두면 여러분 뭐가 좋은지 아세요? 네, 제가 여러분들의 나이를 보니까 조금 다들 어리셔서 취준이랑 조금 관련이 없을 수도 있는데요. 그래도 한번 뭐 언젠가는 취업을 하실 거잖아요, 여러분. 지금 좀 어리더라도 말해드릴게요. 취준을 하려면요, 뭘 잘해야 되냐면 취업이라고 할게요. 코딩 테스트를 잘 봐야 되고요. 코딩 테스트가 뭐예요? 그 현식쌤이 처음에 시작할 때 뭐 프로그래머스나 코드업 같은 데서 막 이렇게 문제 풀으라고 알려주신 링크들 있잖아요. 거기서 푸는 문제들이 이제 물론 당연히 엄청 쉽죠? 근데 코딩 테스트에서는 훨씬 어렵게 나오는 거예요. 근데 코딩 테스트를 봐서 들어가는 회사는 좋은 회사들이에요. 좋은 회사, 이러면 또 논란의 여지가 있는데 안 좋은 회사에서는 안 본다? 라고 말을 하긴 좀 그렇지만 대체로 그래요, 여러분. 조금 이제 중소기업 같은 곳에서는 코딩 테스트 잘 안 보고요. 조금 이제 여러분이 알고 있는 그런 데 있잖아요. 네카라쿠베 이런 데서는 대체로 코딩 테스트를 봅니다. 아무튼 이거 잘 하셔야 되고요. 갑자기 이걸 왜 말하냐고요? 이게 너무 중요하니까요. 그리고 또 뭐라 그랬지? 프로젝트를 잘 하셔야 되는데요. 프로젝트는 예를 들어서 뭘 말하는 거냐면,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오늘 클래스 수업 나가고 내일 상속 수업 나간다 그랬잖아요. 다음 주부터 아마 이거 파이썬으로 게임 만들기 할 거거든요. 그럼 게임 만들기 할 때 여러분이 썼던 코드들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게 프로젝트예요. 여러분이 게임을 만들어낸 거잖아요. 이렇게 백지 상태에서. 그런 여러분들이 만든 여러분만의 어떤 작품? 그런 게 필요해요. 그러니까 이걸로 포트폴리오를 만드는 거죠. 그리고 뭐 이제 여러분이 프로젝트성 수업을 저희 학원에서 들으신다면 뭐 예를 들어 웹개발 수업 같은 거 있죠. 웹개발 수업이나 뭐 AI, 뭐 빅데이터, 뭐 인공지능 이런 수업이나 아니면 또 뭐 있지? 정보 보안? 아니면 프론트엔드? 이런 수업 들으시면 프로젝트를 할 거고 그걸 이제 포트폴리오에 쓰시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마지막 CS 지식 이건데요. 여기서 CS는 컴퓨터 사이언스예요. 컴퓨터 사이언스. 그러니까 여러분이 만약에 대학교를 컴퓨터 공학과로 가게 된다면 배우는 그런 개념들 있잖아요. 제가 지금 가르쳐주는 것도 뭐 CS 지식이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이런 걸 잘해야 돼요. 얘는 어디서 필요하냐면 면접에서. 개발자를 뽑을 때는요, 여러분이 알고 계시는 것처럼 면접에서 인성 면접을 보진 않습니다. 인성 면접은 그냥 일반 직군들, 뭐 기획, 경영, 마케팅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거 뽑을 때 인성 면접 보는 거고요. 개발자 뽑을 때는 기술 면접이라는 걸 봐요. 기술 면접이 뭐냐면 마치 시험 보듯이 이런 지식을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제가 면접관이라면 뭐 여러분 면접 보러 왔을 때 뭐 객체 지향 프로그래밍에서 클래스를 써야 되는 이유는 뭔가요? 이런 식으로 물어본다 이거예요. 그럼 이거 제대로 대답하는 사람 잘 없어요. 그래서 이것도 되게 준비해 가야 돼요. 알겠죠? 그래서 아무튼 제가 지금 수업하는 내용을 대충 맞지 이러면서 넘기지 마시고요. 조금 잘 드러나야 나중에 기술 면접 준비할 때 유용하겠죠. 그래서 이거 3개가 조금 완벽하게 준비되어 있어야 취업이 잘 될 수 있는데 물론 뭐 쉽지 않죠. 그래도 해야죠 뭐. 아무튼 지금부터 제가 하는 거 제대로 들으세요. 자, 우리가 데이터 여러 개 저장하고 싶을 때 이런 제가 주석으로 쓰는 것들은 따라치지 않으셔도 됩니다. 사실 코드도 따라치지 않아도 돼요. 제가 그대로 제공해 드릴 거거든요. 차라리 그냥 스크린을 보고 제 설명을 열심히 들으세요. 자, 데이터를 여러 개 저장하고 싶으면 변수를 쓰면 되나요? 안 되나요? 안 되죠, 여러분. 변수는요, 그냥 A라는 변수 있다고 했을 때 A에 1 넣겠다, A에 2 넣겠다 이러면 1이랑 2가 동시에 들어가나요? 아니죠. 나중에 넣었던 값이 처음에 넣었던 값을 대체하고 그 자리를 바꿔치기 해버려요. 그쵸? 그래서 변수에다가는 데이터를 여러 개 저장할 수 없고요. 여러 개 저장하고 싶어서 쓰는 게 뭔가요? 우리가 방금까지도 다뤘던 리스트랑 딕셔너리 같은 거죠. 그쵸? 네. 그래서 제가 이 딕셔너리를 이용해서 한번 어떤 상황을 가정해보고 싶냐면요. 자기소개를 하는 상황을 가정해보고 싶어요. 알겠죠?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면 뭐 이런 건 따라치셔도 되고 듣기만 하셔도 되지만 이걸 따라치느라 제 수업을 놓치시면 안 돼요. 자, 어떤 사람이 있다고 해볼게요. 어떤 사람. 그래서 여기다가 사람이 가질 수 있는 속성 같은 걸 제가 좀 적어볼까요? 그래서 이 사람의 이름은 뭐 알렉스라는 사람이라고 한번 해보죠. 그러면 제가 적은 네임이 키, 알렉스가 밸류겠죠. 지금까지 했던 거 그대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다음에 이 사람의 키를 age라고 하면 나이는 뭐 대충 35살이라고 해볼게요. 그 다음에 이 사람이 사는 주소는 뭐 지역 이름까지만 적을게요. 부산 이렇게 해볼까요? 네,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이 사람이 자기소개를 하고 싶어서 프린트 하는 거라고 해볼게요. 프린트. 그래서 어떻게 자기소개를 할 거냐면요. 안녕하세요. 저는 어쩌고 지역에 사는 어쩌고 몇 살 누구누구입니다. 이렇게 그 출력을 하고 싶은 거죠. 제가 여기 중괄호로 빈칸을 뚫어놨기 때문에 뒤에다가 포맷하고 저기 안에 들어갈 그 뭐랄까 값을 적으면 되는 거예요. 그죠? 자, 그러면 여러분 여기에는 뭘 적어야 될까요? 당연히 지역을 적어야 되겠죠. 지역. 그죠? 그럼 여기다가 저 사람의 지역을 어떻게 적을까요? 아니 딕셔너리에서 여러분 여기 밸류 적고 싶으면 어떻게 한다? 딕셔너리 이름 적고 그 다음에 대괄호 한 다음에 여기다가 키 이름 적으면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 이거죠. 이거 이게 밸류잖아요. 이게 부산을 나타내는 거잖아요. 그쵸? 네. 그 다음에 여러분 두 번째 빈칸에는 뭘 넣어야 돼요? 뭐 나이를 넣어야 되겠죠. 그러면 뭐 얘랑 형태는 똑같은데 어드레스 말고 age라고 적어주면 되겠네요. 여기 이렇게 age 이렇게 맞죠? 맨 마지막 여기는요 이름 들어갈 자리니까 이번에는 뭘 적으면 된다. person 중에서 키가 뭐인 놈, name인 놈 이렇게. 네. 자, 그래서 이렇게 적은 다음에 제가 한번 출력 한번 해볼게요. 출력을 하면은 어떻게 될지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뭐야 이거. 여러분 이거 저 왜 틀렸어요? 제가 이거 헷갈린다고 했었죠. 여기 키랑 밸류 사이에 이거 콜론인데 제가 또 헷갈렸네요. 저는 이게 그렇게 헷갈리더라고요. 맨날 이것 때문에 오류가 나요. 네, 아무튼 콜론으로 바꿔주시고 다시 실행을 해볼까요? 네, 그러면 잘 나왔네요, 여러분. 그죠? 안녕하세요. 저는 부산에 사는 35살 알렉스입니다.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한 명이 자기소개를 했어요. 근데 이 모임에 한 명이 더 온 거예요. 새로운 이름과 나이와 어드레스를 가진 한 명이 도와서 이 행동을 똑같이 해야 돼요. 똑같이. 그러면 이제 복붙한 다음에 새로운 사람을 적어줄 건데요. 이번에는 앨리스 해볼까요? 앨리스. 그 다음에 나이는 27살이라고 해볼게요. 그 다음에 사는 곳은 서울이라고 해볼까요? 이렇게. 그럼 만약에 여러분 여기 있는 딕셔너리를 제가 이렇게 이름을 바꾸지 않고 똑같이 쓴다면 처음에 생겼던 딕셔너리는 이제 없어지고 얘로 덮어쓰기 되는 거겠죠? 네. 어쨌든 이렇게 해놓고 다시 출력을 하면은 이제 또 새로운 사람이 왔네요. 그죠? 서울에 사는 27살 앨리스입니다. 이렇게. 그쵸? 근데 사람이 한 명이 더 추가됐어요. 그럼 저거 또 복붙한 다음에 바꿔줘야 되겠네요? 근데 사람이 여러분 100명이 왔어요. 100명. 그럼 이거 100번 복붙한 다음에 내용 하나하나 다 바꿔줘야 되겠네요? 그쵸? 조금 어때요? 조금 짜증나죠? 그리고 심지어 지금 여기에 딕셔너리에는 제가 이 데이터 셋을 몇 개를 적었죠? 3개밖에 안 적었어요. 이름, 나이, 주소. 그쵸? 근데 뭔가 사람이 가질 수 있는 속성은 더 있을 수도 있잖아요. 성별이 있을 수도 있겠고, 아니면 또 뭐라 그러냐, 학교가 어딘지, 이런 것도 적을 수 있겠고, 취미가 뭔지, 이런 것도 적을 수 있고. 그쵸? 이런 거 더 늘어난다고 생각해보세요. 그러면 제가 바꿔야 되는 데이터가 너무 많고요. 또 그리고 불필요하게 계속 적고 있는 게 뭔가요? person, name, age, address. person, name, age, address. 이걸 계속 적는 거죠. 그쵸? 이런 게 너무 짜증난다 이거예요. 그쵸?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고 싶냐면요. 지금 상황이 뭐다? 사람이 더 추가되면 어떻게 해야 돼요? person을 새롭게 또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하고 싶냐면요. 이게 너무 불편해. 너무 불편해서 여러분 사람이라는 틀을 만들고요. 그 틀에 맞춰서 알렉스나 앨리스 등등 실제 사람을 찍어낼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 과정이 어떻게 하는 과정이랑 똑같은 거냐면요. 만약에 여러분이 선생님이라서 학생 500명이 있는데 걔네들의 숙제 검사를 해줘야 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근데 숙제 검사를 뭐라 그러냐, 사인을 해줘야 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되게 복잡한 사인. 그러면 그 500명의 책에다가 전부 다 사인을 해줘야 되죠. 굉장히 조금 생각만 해도 거추장스럽죠? 그래서 방식을 어떻게 바꿔볼 수 있냐면 도장으로 바꿔볼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도장 하나 하고 그것만 계속 찍어내는 거죠. 그럼 사인보다 훨씬 빨라지겠죠. 이런 과정이라고도 생각해도 되고요. 아니면 또 뭐라고 생각해도 되냐면
여러분이 작가라서 책을 만들 거예요. 책을 10만 권을 만들어야 돼요. 근데 손글씨로 다 쓴다고 생각해보세요. 손글씨로 책을 10만 권이나 쓰려면 너무 힘들겠죠. 그래서 컴퓨터에다가 그냥 파일을 하나 만들어 놓고 그냥 10만 번 프린트 하겠다. 이렇게 하면은 훨씬 과정이 쉬워지겠죠. 맞죠? 그리고 또 뭐라고 생각해도 되냐면요. 붕어빵을 만든다고 생각하세요. 붕어빵. 근데 붕어빵을 수작업으로 하나하나 만든다고 생각해보세요. 그럼 밀가루 안에다가 팥 넣고 조물조물 해가지고 붕어 모양 만들어서 그거 하나하나를 사람들한테 팔아야 된다고 하면 10개만 사가도, 누군가가 10개만 산다고 해도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겠죠.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요? 붕어빵 틀을 만든 다음에 거기다가 이렇게 밀가루랑 팥 넣고 빨리빨리 만들어내죠. 그쵸? 그러니까 지금 계속 하려는 작업이 뭐냐면 수작업으로 하던 걸 굉장히 뭐랄까 공장화 하고 싶은 거예요. 즉 틀을 만들어서 거기에 맞춰 찍어내고 싶은 거죠. 그쵸? 그러면 왜냐면 훨씬 빨라지고 뭔가 불필요한 중복되는 작업들이 없어지니까요. 그쵸? 그래서 이런 과정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클래스를 생성하는 거예요. 클래스를 생성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클래스가 뭐냐면은요 설계도예요. 설계도. 즉 틀입니다. 틀. 그러니까 마치 붕어빵 틀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오케이? 그래서 여러분 이 틀을 바탕으로요 뭐를 생성해낼 거냐면 객체를 생성할 겁니다. 객체를 뭐 간단하게 현식쌤한테 들은 적이 있다고 들었는데 맞나요? 뭐 아니어도 그냥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건 뭐냐면 틀로 이제 실제 형태를 찍어내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클래스는 뭐다? 붕어빵 틀이에요. 그리고 객체는 뭐다? 그 틀로 찍어낸 그 찐 붕어빵들, 걔네가 객체인 거죠. 아시겠어요? 그래서 이것만 사실 오늘 이 개념만 안 헷갈리고 제대로 알고 가셔도 오늘 수업은 성공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알겠나요? 네. 자, 그래서 이 클래스에는요 뭐가 있는지를 알려드릴게요. 자, 클래스에는요 여러분 속성과 기능이 있습니다. 속성은요 영어로 attribute라고 하고요. 이렇게. 그 다음에 기능은요 뭐 영어로 메서드라고 부르는데 메서드 여러분 처음 들어보는 말이 아닐 텐데요. 메서드랑 뭐랑 그냥 똑같은 말이죠. 거의 뭐 펑션이랑 똑같은 말이죠. 함수예요. 함수. 그래서 이게 무슨 소리냐면 속성과 기능이 있다. 근데 속성은 뭐고 기능은 뭐죠? 뭐냐면요 여러분 속성이란 마치 명사적 특징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사람을 예로 생각해보면은요 사람이 가질 수 있는 명사적인 특징이 뭐가 있죠? 제가 여기 위에서 딕셔너리로 예를 들 때 사용했던 이런 이름, 나이, 주소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게 명사적인 특징, 즉 속성인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름, 나이, 주소 이런 거 아니면 뭐 성별 아니면 뭐 취미 이런 게 속성입니다. 속성. 그러니까 뭐 이름이 뭐야 라고 물어보면은 뭐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명사로 대답할 수 있잖아요. 오케이. 자, 그러면 반면에 속성 말고 기능은 뭐냐면요 어떤 동사적으로 하는 직접 우리가 행위를 하는 거 이런 게 기능이에요. 이게 무슨 소리냐면 인사를 한다 이런 거. 그러니까 사람이 할 수 있는 기능. 그 다음에 또 뭐 공부를 한다 이런 거. 그 다음에 뭐 운동을 한다. 그리고 밥을 먹는다 이런 거. 이런 게 동사적인 행동입니다. 오케이? 그래서 이런 차이가 있어요. 속성과 기능은요. 그래서 잘 보세요. 제가 바탕화면에다가 폴더를 하나 만들어 볼게요. 이거는 그냥 보기만 하세요. 바탕화면에 폴더를 만들 건데 이름을 뭐 펄슨이라고 할게요. 사람. 그러면 이 사람이 가질 수 있는 속성과 기능이 있을 텐데요. 속성은 마치 어떤 거냐면 여기 폴더에다가 제가 텍스트 문서를 하나 만들게요. 그래서 뭐 이름 이런 거예요. 이런 거. 이게 이제 뭐다? 속성이에요. 속성. 명사적인 특징. 그래서 이름 칸을 들어가면은 여기 뭐가 있다? 뭐 알렉스가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이런 거예요. 이런 거. 그 다음에 뭐 만약에 나이라는 특징은 어떻게 쓰면 되겠어요? 나이. 이름을 나이라고 한 다음에 나이 들어가면은 뭐 35살이다. 이런 식으로. 이런 거예요. 이런 거. 근데 이제 동사적인 그런 어떤 행동은요. 여기다가 뭐 공부 아이씨 폴더를 만들어 버렸네. 일단은 노트로 만들게요. 일단 노트를 만들어서 공부한다 라고 적었는데 뭔가 지금 좀 이질감이 들죠?
왜냐면 나이랑 이름은 뭔가 노트에다가 저장한다는 개념이 맞을 것 같은데 공부한다? 그럼 여기 공부한다 안에는 뭐 적어야 되는데요, 여러분? 이게 명확하지 않잖아요. 공부한다 안에 뭐 적어야 되는데요? 이름 안에는 이름 적으면 되고 나이 안에는 나이 적으면 되는데 공부한다 안에는 뭘 적어요? 그쵸? 그래서 얘는 이렇게 파일로 따지자면 txt 파일이어야 되는 게 아니라 이 파일이어야 맞아요. 뭐 exe 요런 파일이어야 맞습니다. 네. 지금 진행 중이신가요? 네. 전 조현이라고 혹시 진짜 아무도 안 들었어. 아 그렇습니다. 이건가? 아이씨. 잠시만요, 여러분. 망했다. 어쩐지 왜 아무도 안 들어오나 했어. 어떡해. 됐나? 윤형님, 제 말 들리세요? 네, 수업을 진행할게요. 자, 나이랑 이름은 txt 파일로 저장해도 되는데 이제 뭐랄까 기능은 어떤 파일인 게 맞다고 여러분? exe 파일인 게 맞고요. exe 파일을 여러분 처음 보신 분은 없을걸요? 아마 많이 봤을 거예요. 그 C 드라이브 같은데 뭐 어디 들어가 있을까? 뭐 여기 프로그램 파일즈 이런 데 들어가 볼까? 여기 있다. 이런 거 여러분. 이런 거 exe 파일 여러분 많이 보셨잖아요. exe 파일은 보통은 이거 더블 클릭해서 실행하면은 어떤 프로그램이 열린다든지 이런 실행하는 확장자거든요. 그래서 이 기능은 뭐랑 조금 맞다? 이 실행하는 확장자 요거랑 조금 맞는 그런 개념이다 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다시 속성은 뭐 확장자 명으로 따지자면 txt, 그 다음에 기능은요 확장자 명으로 따지면 exe 이렇게 봐주시면 돼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여러분 지금 52분이기 때문에 우리 잠깐 한 10분 쉬었다가 다시 수업을 진행하도록 할게요.